Damn! No way!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레이저 블레이드 랩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놀라운 부분은요, 이 랩탑이 저희 구독자 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능력자가 많아요. 확실히 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무려 479만 9천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자랑하는 이 레이저 블레이드 프로 17, 어떤 녀석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좀 간사합니다. 블레이드 처음 리뷰할 때만 해도 언박할 때 와, 심장 멎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블레이드 패키징이 좀 고여가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물은 아주 심플합니다. 융이 있고요. 또 당연히 스티커도 있겠죠. 또 웰컴 카드와 간단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휙휙 던지겠는데 이 구독자분 거니까 소중하게 포장해서 담아둬야겠죠. 박스도 소중하게 함부로 던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자, 충전 어댑터가 있고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이 있는데 비닐로 잘 감싸져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뜯어야 되겠죠. 막 뜯으면 큰일 나겠죠. 자, 레이저 블레이드는 무게 중심을 정말 잘 잡는 랩탑 중 하나입니다. 그냥 상판을 딱 들어보면요, 하판에 들뜸 없이 정말 신기하게 하판이 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댑터는 230W 용량의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일단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합친 무게는 777g이 나왔습니다. 아, 숫자 좋네요. 그리고 랩탑의 무게는 2.75k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가볍다. 너무 가벼운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물며 17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꽤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CNC 방식의 유니바디에 매트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상당히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색상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문이 무진장 잘 묻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얼룩덜룩해진 외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잘 닦아줘야 하는 게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판 중앙에는 레이저 로고가 있고요. 사용할 때 조명이 들어오고, 이 조명 효과는 시냅스를 통해서 계속 조명이 들어오거나 혹은 숨 쉬듯이 깜빡이는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안티 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 슬림 베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중앙에 이 웹캠과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적외선 센서, 그리고 좌우로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단은 좌우로 스피커부가 있고요. 중앙에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있으며 중앙 하단으로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프리시즌 터치패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입출력 단자로는 우측으로 UHS-3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3, 그리고 USB 3.2 Gen2 포트, 그리고 HDMI 2.0B 포트, 그리고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전원 포트와 2.5GHz 이더넷 포트, USB 3.2 Gen2 포트가 2개, USB 3.2 Gen2 C타입 포트가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콤보 단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는 인텔 10세대 i7 10875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에 베이스 클럭은 2.3GHz, 부스터 클럭은 5.1GHz입니다. 자, 메모리는 2933MHz의 16GB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스토리지는 512GB 용량의 M.2 SS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7.3인치의 1920에 1080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고요. 최대 주사율은 무려 300Hz입니다. 그리고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슈퍼 맥스 Q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펜타그래프 키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랩탑의 특성상 펜타에서는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타건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펜타그래프의 타건감과 뭐 타건음입니다. 뭐 치다 보면요, 이 바닥을 그냥 탁탁 치는 느낌이 아주 생생하게 이 손가락 끝으로 느껴집니다. 이 키보드는 레이저 크로마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당히 감성이 넘치죠. 네, 이 배터리 모드로 사용할 때에는 이 감성이 넘치는 만큼 배터리도 빨리 갑니다. 자, 트랙패드는 상당히 터치감이 좋습니다. 이 글라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사용감도 좋고 멀티터치 인식도 잘 되기 때문에 이 트랙패드의 완성도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레이드 랩탑은 정말 의외로 이 사운드가 좋은 편입니다. 뭐 랩탑 사운드가 좋아봤자지 뭐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뭐 이 정도면 동영상 시청이나 음악 감상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닛 구조상 저음이 빵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꽤나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17인치에 게다가 300Hz라는 주사율을 자랑하는 패널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에서는 패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패널 성능은 어떨까요? 자,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패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색상 전역은 sRGB 99%, 어도비 RGB 79%, DCI-P3 81%, NTSC 7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색상 전역만 놓고 본다면 뭔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지는 것도 아닌 뭐 평균적인 이 측정값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감마값은 2.3에 가까운 것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 패널의 최대 밝기는 311.3칸델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스펙상 표기값이 300칸델라였기 때문에 뭐 스펙과 큰 차이가 없는 값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의 색상 정확도는 어떨까요? 중간을 보면 살짝 튀는 컬러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0.8, 최대 5.78, 평균 1.81로 뭐 색상 정확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패널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색상 전역은 평균적이고 색상 정확도는 괜찮은, 그리고 뭐 노트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밝은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트북의 성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전반적인 성능 측정을 위해서 PC마크 10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총합 7457점, 에센셜 9053점, 프로덕티비티 7799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8196점이, 그리고 게이밍은 14441점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성 작업에서도 그리고 게이밍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타임스파이는 총 8541점, 이 그래픽 스코어 8973점, CPU 스코어는 6712점이 나왔습니다.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 17400점, 그래픽 스코어는 22938점, 피직스 스코어는 14814점, 콤바인 스코어는 6809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게이밍 성능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기준으로 FH 대상도 국민 옵션으로 했을 때 평균 203프레임 정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00Hz 주사율의 모니터 성능을 뭐 100% 다 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랩탑에서 즐기는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꽤나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해서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블렌더, BMW 렌더링의 경우는요 5분 50초가 걸렸고요. 이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는 테스트용 프로젝트를 로딩했을 때 4K 영상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렌더링의 경우도 4분 30초 영상을
4K 고정 비트레이트로 100으로 해서 하드웨어 렌더링을 했을 때 3분 27초 만에 렌더링을 마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성능이 괜찮다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건요, 확실히 이 블레이드가 쿨링 성능만큼은 정말 좋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리플레이 테스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CPU 온도는 80도 초반을 찍었고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70도 초반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대부분 랩탑에서 이런 식으로 온도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PU는 90도대, 그 다음에 GPU의 경우는 80도대 정도를 찍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도 수치라면 정말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온도를 잡기 위해서 팬 소음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팬 소음은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9dB 정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테스트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그냥 직접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통 이렇게 게임을 실행을 하면요, 팬 소음에 묻혀서 이 노트북 스피커로는 게임 사운드를 제대로 듣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보신 것처럼 그냥 랩탑 스피커로 이 게임을 해도 될 만큼 팬 소음은 낮았습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제품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참 테스트를 진행한 상태에서는 이 키보드가 한 37.6도, 그리고 트랙패드는 34.7도, 그리고 열이 빠져나가는 배출구 쪽으로는 46.6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후면 중앙은 48.6도, 그리고 후면 하단은 41.1도, 그리고 열 배출구 후면 쪽에 있는 건 62.3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쿨링은 잘 되지만 이 키보드나 손바닥이 닿는 부분 쪽으로는 좀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열감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도 궁금하실 건데 사실 배터리 성능 부분은요, 씁쓸하긴 한데 이 랩탑은 이 배터리만으로는 어떻게 사용하기에는 좀 그 사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만 시청한다고 하면 대략 한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정도는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게이밍 쪽이다 보니까 어댑터 사용은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품 성능 괜찮고요. 아무래도 패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델은 좀 더 게이밍 쪽에 힘이 실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블레이드는 쿨링 성능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작업과 또 그러면서도 좀 더 게이밍에 무게를 둔 사용성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뻔한 거지만 가격입니다. 479만 9천 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그쵸?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자, 이렇게 리뷰가 끝나나 싶으셨죠? 그런데 조금 남았어요. 이번에는 쿠키라기보단 좀 그런 건데 이 제품을 구입한 구독자분께서 심지어 479만 원이나 주고 이 제품을 구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고성능의 랩탑이 필요하다. 나는 그냥 고성능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16GB의 메모리를 64GB로, 그리고 M.2 SSD는 2TB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잡아도
그렇게 되면 그 메모리하고 M.2하고 하면 한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랩탑 가격에 그 금액 합치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랩탑이 550만 원, 5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튼 그래서 뒷판을 열어 보니까요, 깔끔하게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뭐 삼성 메모리가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떼어내서 32GB 메모리 2장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M.2 SS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건 PM981A 512GB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옆에 여분의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 2TB 용량의 M.2 SSD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딱 하면서 느낀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이 사실 좀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구독자 스미스님, 리뷰가 늦었습니다. 좀 많이 늦었어요. 자, 이제 제품을 보냈으니까요, 잘 사용하시고요. 또 소중한 리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 대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